아프리카 차드의 세계유산 암각화, NLD 산괴 자연 및 문화경관 NLD 매스,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 차드 북동부에 위치한 NLD 산괴는 사암으로 이루어진 산괴로 불과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독특한 협곡과 계곡이 형성된 곳입니다. 이곳은 영구적으로 물이 존재하여 사하라 사막에서도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천 개의 암각화가 발견되어 사하라 사막 최대 규모의 암각화 예술군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NLD 산괴는 2016년에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면적은 244만 1200개에 달합니다. 완충구역까지 포함하면 77만 7800개에 이릅니다. 이곳은 7000년 전부터 인간이 거주해 온 흔적이 남아있으며 주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유산 등재 신청 당시에는 자문기구의 평가에서 반려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보완하여 2016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NLD 산괴의 기후. NLD 산괴는 과거 습윤기후 11700, 4300년 BP와 현재의 사막기후 4300년 BP 현재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습윤기후 시기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천과 호수가 형성되었고 지하수층이 채워져 오늘날까지도 지하수를 통해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토기 제작, 바위 그림, 반유목 형태의 가축 사육 등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사막기후 시기 습윤기후가 끝나고 건조한 사막기후로 변화하면서 하천과 호수는 사라지고 지하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NLD 산괴의 문화재 배경. 이 유산에서는 석기 및 다양한 시대의 토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NLD 산괴의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거주했음을 보여줍니다. 주비 지역에서 발견된 1000개가 넘는 봉부 무덤을 덮는 인공 언덕은 당시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토기 파편들은 후기 올로세부터 이 지역에 인간이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며 바위 그림의 연대적 분류에 도움을 줍니다. NLD 산괴는 규모가 매우 커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학술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위 그림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고학적 발굴 미지 연구를 통해 NLD 산괴의 문화적 배경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NLD 산괴의 바위 그림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됩니다. 아르카이크 시기 7천만 6천년 BP. 이 시기의 그림들은 대부분 단색으로 동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나 사냥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표현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동물이 생태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보비디앙 시기 5천만 2천년 BP. 이 시기에는 양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림의 크기가 작아지고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이전 시기와 달리 사람이 등장하고 활과 화살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도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사냥 기술의 발달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멜린 시기 2000년 BP 현재.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낙타의 등장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사회,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의 그림들은 이전 시기보다 단순화된 경향을 보이며 기하학적인 무늬와 상징적인 표현이 증가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 NLD 산괴의 특징 중 하나는 극건조 기후에서 반건조 기후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수백 김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이 산괴는 과거 기후 변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1,700년 전부터 4,300년 전까지 홀로세 초기에는 습한 기후였지만 이후 현재의 사하라 사막 기후가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습윤했던 기후 덕분에 다양한 동식물이 번성했고 독특한 인간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NLD 산괴는 독특한 지형과 미기후로 인해 사하라 사막의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인류 유산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과 바람에 의한 침식은 NLD 고원을 만들어냈고 깊은 협곡과 계곡, 자연적 아치, 암석 기둥, 보물이, 절벽 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동굴, 협곡, 바위 그늘의 암석 표면에는 수천 개의 그림이 그려지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큰 바위 그림 군집 중 하나이며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위 그림들은 약 7,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지역의 문화적 진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생활 방식의 적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니올라도와 유적과 같은 30개의 중요한 유적은 유산의 경계 내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깁니다. NLD 산괴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대의 그림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NLD 산괴는 사하라 사막의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홀로세 초기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일부 동물종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예는 아르쉐 구엘타에 사는 악어입니다. 현재 약 10개체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NLD 산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중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기준 3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이코모스 ICOMOS는 이 유적의 바위 그림이 탁월한 풍부함, 표현 및 심미적 정교함으로 과거 문화의 세계관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기준 3에 대한 주장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더 많은 세부사항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달리는 말과 달리는 낙타의 모티브가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타고 달리는 말과 달리는 낙타의 모티브는 NLD 바위 그림에서만 볼 수 있다. 이코모스는 인간 진화와 같은 진술에서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NLD 산괴가 인간 진화에 대한 출처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차대에서 서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투마이와 어떤 식으로든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엔네디 산괴의 인류 역사는 홀로세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인간 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데이터나 출처를 찾을 수 없다. 엔네디의 바위 그림은 기후 악화에 적응하는 인간 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예외적으로 증언한다. 주장의 특정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코모스는 이 기준이 원래 신청유산에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중요한 바위 그림 및 고고학 유적지를 제외한 신청유산에 제한된 경계에 대한 주요 축소에 따라 이코모스는 이 기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코모스는 2015년 11월 말 기술평가 임무동안 및 당사국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청유산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경미하고 합의된 수정으로 등재기준 3, 진정성 및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16년 2월에 제출된 신청유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주고된 경계는 신청유산의 등재기준 3과 완전성 및 진정성 조건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켰다.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 엔네디 산괴의 바위 그림은 홀로세 시기 동안의 인간과 문화적 진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장민의 조상의 삶, 전통, 신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위 그림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중요한 상호작용과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엔네디 산괴는 원시적인 자연환경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초목 유형과 어우러져 바위 그림이 만들어질 당시와 매우 유사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유적은 원주민들이 전통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관광객은 소수에 불과하여 이 살아있는 풍경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유적, 전통적인 삶의 방식, 온전한 자연환경의 연관성은 전통적인 자원관리 시스템 덕분에 유지되고 있으며 기은 장소의 진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엔네디 산괴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고 사용해왔지만 뛰어난 경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밀렵으로 인해 일부 거대한 동물군이 멸종됐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동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유산과 완충구역의 경계는 모든 자연적,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등재기준구를 충족하는 전통활동의 보존과 존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산에는 뛰어난 품질과 구성을 갖춘 암각화와 암체와 유적도 포함되어 있지만 약 30개의 중요한 바위 그림 유적은 유산 경계 밖에 있습니다. 엔네디 산괴 전체, 특히 유명한 니올라도와 유적을 포함한 모든 바위 그림이 유산 경계 안에 포함되어야 유산의 완전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완충구역 또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속성의 보존과 관련된 전통활동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자연 및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합니다. 유적의 시각적 완전성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엔네디 산괴의 인구 밀도는 매우 낮고 토착 인구는 산괴 보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축업 압력 증가와 관계, 농업을 위한 소규모 가입자 증가는 미래에 유산의 완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산괴 일부를 포함하는 석유 채굴권 배당 또한 유산의 완전성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위협 요인입니다. 엔네디 산괴와 다른 유산 비교 연구, 비교 대상 타실리나제르, 타드라르트 아카쿠스, 메삭 세타페트, 길프 케비르 등 작품 수량. 엔네디 산괴는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많은 바위 그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시대적 맥락. 엔네디 산괴의 바위 그림은 모든 주요 시기를 빈틈없이 포함하며 이 지역 내 문화적 발전의 이례적인 사례를 보여줌. 예술적 수준. 엔네디 산괴의 바위 그림 작품 수준은 사하라 전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함. 미양 및 양식. 엔네디 산괴는 규모와 긴 예술 활동 기간 덕분에 다양한 예술 양식을 보여주며 독특한 기법과 세련미를 갖춘 작품이 많음. 모범 사례. 엔네디 산괴는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를 보여주는데 특히 마을을 묘사한 그림은 선조들의 일상생활을 잘 보여주는 예시. 기법 및 주제의 희귀성. 엔네디 산괴에서는 날듯이 질주하는 동물을 묘사하는 등 바위 그림에서 보기 드문 움직임을 표현한 독특한 기법을 사용함. 바위 그림 및 주변의 보존 상태. 엔네디 산괴는 자연적 위협과 인간적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관광으로 인한 훼손도 심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엔네디 산괴는 다른 유산들과 비교했을 때 바위 그림의 수량, 시대적 맥락, 예술적 수준, 미학 및 양식, 희귀성, 보존 상태 등에서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긴 시간에 걸쳐 제작된 다양한 바위 그림들은 사하라의 문화적, 자연적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유산입니다. 지금부터는 엔네디 산괴의 바위 그림들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네디 산괴 지도. 엔네디 산괴 항공사진. 멀리서 보면 엔네디 산괴의 웅장한 실루엣이 광활한 사막 평원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코끼리 바위, 산기 쓸개 파노라마, 전망, 바치켈레 와디의 강바닥에서.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른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마른 강을 의미합니다. 차드. 엔네디 산괴의 아르쉐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멋진 풍경. 마야 와디에 있는 도게라, 개코 원숭이들. 유목민이 자신의 가축에 표시하는 기호를 새기고 있는 바위 그늘 아래에서 아르쉐이 남쪽의 바위 그늘에서 낙타 그림이 소그림 위에 겹쳐 그려져 있습니다. 곡물을 밟는 데 쓰이는 갈돌, 연 피어 파이즈. 사냥할 때 쓰이던 덧돌이라고 합니다. 엔네디 산괴에서 확인되는 봉분 무덤. 1000개의 석기가 있는 엔네디 산괴. 이 그림은 엔네디 산괴에서 발견된 바위 그림 중 파다 양식 스타일 버비디안 레센 디 페데어로 분류되는 그림입니다. 파다 양식은 보비디앙 시기 5천만 2000년 BP 후반에 나타나는 양식으로 역동적인 인물 표현과 추상적인 형태가 특징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활기차게 움직이며
사냥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옷이나 장신구는 거의 착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산괴 북쪽의 보비디앙 시대 조각. 지사진은 엔네디 산괴에서 발견된 또 다른 암각화입니다. 특이한 점은 야생 동물들만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긴 목과 다리를 가진 기린이 여러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영양뿔이 있는 영양, 아마도 오릭스나 아다닥스로 추정되는 동물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개와 유사한 동물도 확인됩니다. 아마도 야생개 또는 리카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암각화는 엔네디 산괴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암각화에는 가축화된 동물이나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 암각화에는 야생 동물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암각화가 수렵채집 시대, 즉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사냥하며 살아가던 시대에 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냥하는 동물들을 암각화에 그림으로써 동물에 대한 경외심이나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사진은 엔네디 산괴 서쪽 지역에서 발견된 카멜린 시대의 암각화입니다.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붉은색 전사가 흰 낙타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멜린 시대는 낙타가 사하라 사막에 도입된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암각화에서도 낙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전사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전쟁이나 사냥과 같은 활동이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낙타를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낙타는 소다음으로 엔네디 산괴 암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 마리의 낙타와 사람들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낙타 흰색으로 칠해진 낙타들은 다리가 길고 날씬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역동적인 자세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본 암각화에서 붉은색 전사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이 색깔을 이용하여 인물을 강조했음을 보여줍니다. 낙타와 사람 모두 움직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그림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특히 낙타의 긴 다리와 휘날리는 꼬리는 속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암각화는 엔네디 산괴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암각화 스타일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산괴 서쪽에서는 낙타가 질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걷는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암각화의 주제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시대와 양식이 혼합되어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활과 화살을 든 사냥꾼, 춤을 추는 듯한 사람, 동물을 타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 낙타, 말, 개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낙타는 마치 날아가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 사각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 무늬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은 엔네디 산괴의 암각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번 덧칠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암석 표면에 자신들의 그림을 남긴 것입니다. 이 암각화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의미합니다. 엔네디 산괴의 얼치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묘사한 것으로 사람의 형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Personages, de ron드는 프랑스어로 둥근 머리를 가진 인물들이란 뜻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명의 인물 모두 머리가 둥글고 몸통이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둥근 머리 부분에는 눈, 코, 입 등의 세부적인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길쭉한 몸통에는 팔과 다리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물은 몸에 장식이나 문신으로 보이는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아르쉐이 지역 암각화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둥근 머리와 길쭉한 몸통으로 표현된 인물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스린 속 화살촉은 엔네디 산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스린 속 토기편은 엔네디 산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엔네디 산괴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묘사한 것으로 코코 양식 스타일 디 코코라고 불리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코코 양식은 보비디앙 시대에 나타나는 양식 중 하나로 사람과 동물을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과 동물 모두 몸통이 길쭉하고 다리가 가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철 들고 있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머리에는 흰색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몸통에는 가로 줄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흰 몸통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동물은 아마도 소 또는 영양으로 추정됩니다. 굽이 길고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코 양식은 엔네디 산괴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와 비교했을 때 매우 독창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동물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를 대담하게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과 표현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코코 양식은 엔네디 산괴의 암각화가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 그림은 엔네디 산괴의 나이올라도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올라도어는 엔네디 산괴에서 가장 중요한 암각화 유적 중 하나로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암각화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4명의 사람이 몸에 복잡한 문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인물들의 몸 전체를 덮고 있는 문신은 기하학적인 무늬와 추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신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신분 또는 종교적 신념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물들은 손에 막대기나 도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의식과 관련된 도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물들의 발 아래에는 물결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물과 근처에 살았거나 물과 관련된 의식을 행했음을 암시합니다. 이올라 도어의 암각화는 엔네디 산괴의 예술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문신은
당시 사람들의 미적 감각과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올라 도와 유적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에네디 산궤의 경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산의 범위를 확장하여 니올라 도와와 같은 중요한 유적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에네디 산궤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묘사한 것으로 카멜리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희색으로 칠해진 낙타는 다리가 길고 날씬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마치 날아가는 듯한 자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낙타의 속도감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사람은 낙타 위에 올라타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낙타가 이동수단이나 사냥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그림은 카멜리 시대 사람들의 삶과 낙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낙타는 사막 환경에서 이동과 운송을 위한 필수적인 동물이었으며 이 그림은 낙타가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그림에서 낙타의 역동적인 모습과 사람의 활동적인 모습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표현력과 생동감 넘치는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날아다니는 질주하는 말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벽화는 기원전 7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선사시대 사하라 사막의 예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림에서 말들은 마치 날개가 달린 듯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과 예술적 표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벽화는 왜 말들이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려졌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동물이었을 것이고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신성하거나 초월적인 존재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예술적 표현 단순히 말의 속도와 힘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으로 날개를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의식 샤머니, 영혼의 세계를 여행할 때 말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믿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 벽화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과 상상력, 그리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지사진은 날아다니는 질주하는 낙타라고 불립니다. 이 그림은 니제르 아가데즈 지역에 있는 아이르 산맥의 동굴 벽화로 초기 암각화 양식을 보여주는 에이케오 스타일의 예입니다. 에이케오 스타일은 몸통을 줄무늬와 점으로 채워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사람들의 몸통이 줄무늬와 점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한 명의 인물은 명확하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인물은 주술적 또는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면은 신이나 영혼을 상징하거나 의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니제르 아가데즈 지역에 있는 아이르 산맥의 동굴 벽화로 초기 암각화 양식을 보여주는 게롤라 스타일의 예입니다. 게롤라 스타일은 마치 판화를 그림으로 옮긴 듯한 느낌을 준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두 사람이 흰색으로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데 마치 윤곽선만 따서 그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도 게롤라 스타일의 또 다른 예입니다. 소의 뿔, 다리, 몸통 등이 간략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니제르 아가데즈 지역에 있는 시윌의 동굴 벽화로 두 시대에 걸쳐 그려진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초기 시블의 스타일은 흰색으로 그려진 두 인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후기 호온허원 스타일은 10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으로 구성됩니다. 남성들은 큰 흰색 배 장식을 하고 양손으로 던진 막대기를 들고 있으며 여성들은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선사시대 사하라 사막 사람들의 복식, 장신구, 사회적 역할, 그리고 예술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초기 시블의 스타일과 후기 호온 스타일이 한 그림에 함께 나타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술 양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구분되어 표현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남성들은 사냥이나 전쟁과 관련된 도구를 들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채집이나 운반과 관련된 바구니를 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신구와 복식은 당시 사람들의 미적 감각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큰 배 장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거나 지도자나 전사를 상징했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대비는 시각적으로 강렬한 효과를 주며 각각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은 생명력이나 활력을 상징하고 흰색은 순수함이나 신성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니제르 아가데즈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로 호온 스타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호온 스타일은 소목축 시대 기원전 5000년 기원전 2000년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주로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사용하여 사람과 동물을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붉은색 계열로 그려진 여러 인물들이 행렬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들은 던진 막대기, 창, 방패 등을 들고 있으며 특이하게 공 모양으로 끝나는 물체도 보입니다. 또한 독특하고 과장된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던진 막대기, 창, 방패 등의 도구는 이들이 사냥꾼이나 전사였음을 암시합니다. 행렬하는 모습은 사냥이나 전쟁에 나가기 전 의식을 치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머리 장식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족장이나 주술사와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 모양의 물체는 의뢰에 사용되는 도구였을 수 있습니다. 행렬하는 모습 자체가 어떤 의식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색상과 과장된 표현은 호온 스타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니제르 아가데즈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로 에비키 스타일의 예입니다.
에비키 스타일은 소목축 시대 기원전 5000년 기원전 2000년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움직임과 행동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3명의 사람이 활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사람은 활을 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가운데 사람은 춤을 추거나 뛰는 듯한 동작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사람은 뭐 하는 걸까요? 가운데 사람의 움직임은 춤이나 의식을 묘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니제르의 아가데즈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로 파다 스타일의 예입니다. 파다 스타일은 소목축 시대 기원전 5000년 기원전 2000년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사람을 달리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대부분 짧은 치마와 은경집을 착용하고 있으며 활과 화살, 막대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예술적 표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니제르의 아가데즈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로 코코 스타일의 예입니다. 코코 스타일은 소목축 시대 기원전 5000년 기원전 2000년에 유행했던 양식으로 작은 크기의 인물과 동물들을 묘사하고 다양한 장면들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는 여성과 아이들, 다툼, 하프 연주, 출산 장면 등 다양한 일상생활 모습과 함께 소, 말 등의 동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왼쪽 아래에는 의자에 앉아 개를 옆에 두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은 니제르의 아가데즈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로 코카 스타일의 예입니다. 코카 스타일 역시 소목축 시대 기원전 5000년 기원전 2000년에 유행했던 양식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2마리의 소와 그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창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특이한 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의 몸에는 흰색으로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코카 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 그림 역시 니제르의 아가데즈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로 코코 스타일의 또 다른 예입니다. 앞서 살펴본 코코 스타일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도 작은 크기의 인물과 동물들이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유머러스한 표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삶에 여유와 해악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집, 곡식을 받는 여성, 사랑하는 연인, 하프 연주자, 머리 손질, 다툼, 대화하는 여성, 환자 방문, 토끼 사냥, 가축 젖짜기 등 매우 다양한 주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사진은 차드 에네디 산맥 서쪽 기슭에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암각화를 보여줍니다. 날아다니는 질주하는 말을 기반으로 한 이 동물들은 설치류의 머리, 짧은 팔, 똑바로 선 갈기, 머리 위에 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적인 묘사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과 예술적 표현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입니다. 말의 날개는 단순히 속도와 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개는 초월적인 힘이나 신성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묘사가 엔네디 산맥 서쪽 기슭에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은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나 믿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사진은 차드 엔네디 산맥의 웅장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진 속 암석 표면에는 2마리의 소가 새겨져 있는데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웅장합니다. 이 암각화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창조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지사진은 차드 엔네디 산맥 북동쪽 하제르 모르논 헤즈모어는 주변에서 발견된 실물 크기의 소 암각화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소는 그림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지만 이 지역에서는 암석에 새겨진 큰 소 그림들이 발견됩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숙련된 기술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새겨진 소 그림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크기 또한 실제 소와 거의 같아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숙련된 기술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사진은 야외에 위치한 암각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에네디에서는 말이 움직이는 모습질주로 그려지고 산맥 서쪽 기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각화는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진 속 암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별합니다. 암각화 에네디에서 말은 주로 그림으로 표현되는데 이 암각화는 암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에네디에서는 드문 경우이며 당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지된 모습 에네디의 말 그림은 대부분 움직이는 모습, 특히 질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 암각화에서는 말이 정지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는 말의 힘이나 중요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동쪽 위치 에네디의 말 그림은 대부분 산맥 서쪽 기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각화는 동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림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독특한 구도 암각화는 아치형 바위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도는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예술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이 암각화는 엔네디 지역의 말 표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는 독특한 예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암각화의 위치와 구도는 당시 사람들이 자연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그림은 한 사람이 소의 뿔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소의 배 아래에서 젖을 짜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 암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소와 사람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이며 특히 초기 소 목축 시대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철기 시대의 전형적인 장비창과 방패를 갖춘 사람들이 소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낙타를 타고 있습니다. 이는 기원 후 400년경 철기 시대 초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건조한 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축이 여전히 행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암벽화에 소의 젖을 짜는 모습이 선명하게 묘사된 그림을 보여줍니다.
암벽화에서 가축을 관리하는 일상적인 장면이 묘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에네디 산맥에 있는 작은 동굴의 내부를 보여줍니다. 동굴 벽면은 수직으로 새겨진 홈으로 덮여 있어 마치 성소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에네디 산맥에서 이와 유사한 동굴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소 수직으로 새겨진 홈은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은 동굴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례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독창성 에네디 산맥에서 이와 유사한 동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동굴의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이은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작 기법 동굴 벽면을 덮고 있는 수직홈은 석기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뛰어난 석기 제작 기술과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의미 수직홈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를 기원하는 상징, 영혼의 세계로 가는 통로, 혹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기시대 암벽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철기시대 암벽화에서는 남성들이 창과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한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고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 아이를 동반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속 암벽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창을 들고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한 남성들이, 오른쪽에는 치마를 입고 아이를 안거나 데리고 있는 여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역할 분담 남성은 사냥이나 전쟁과 같은 활동을 담당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등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남성들의 화려한 머리 장식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족장, 전사, 혹은 주술사와 같은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성애 여성들이 아이를 안거나 데리고 있는 모습은 모성애와 가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아이는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며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의복 남성과 여성의 의복 차이는 당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합니다. 남성의 경우 활동성을 중시하는 간편한 복장을, 여성의 경우 치마와 같은 좀 더 격식 있는 복장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차드바지겔레 근처 커번 지역의 암벽화를 보여줍니다. 그림들은 초기 목축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소와 염소 외에도 북아프리카 여러 곳과 심지어 나미비아까지 퍼져있는 앉아있는 기린이라고 불리는 상상의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암벽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초기 목축 소와 염소 그림은 당시 사람들이 목축을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긴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식량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상상의 동물 앉아있는 기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과 예술적 표현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신화나 믿음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 교류, 앉아있는 기린 그림이 북아프리카 여러 곳과 나미비아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넓은 지역에 걸쳐 공유된 신화, 예술적 표현, 혹은 종교적 믿음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여러 마리의 소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암벽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소의 중요성 소가 여러 마리 그려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는 식량, 운송,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경제적 중심 소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목축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술적 표현 소들은 다양한 크기, 색상, 자세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과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의 몸에 그려진 줄무늬나 나선형 무늬는 그들의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문화적 가치 소는 단순한 경제적 자원을 넘어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벽화의 소를 그림으로써 그들은 소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소 목축이 자리를 잡았을 때 각 동물이 매우 독특한 무늬로 개별화되어 그려졌음을 보여주는 암벽화입니다. 비록 이러한 무늬가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거려 멀지만 각 소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진 소가 암벽화에는 다양한 무늬를 가진 여러 마리의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암벽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개별화된 소각 소는 독특한 무늬로 그려져 다른 소들과 구별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소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각각의 소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추상적인 무늬 소의 무늬는 실제 소의 모습과는 거려 멀고 추상적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무늬가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 암벽화에는 다양한 색상과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술적 표현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축 문화 소를 개별적으로 묘사하고 다양한 무늬로 장식했다는 것은 목축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소는 단순한 식량 자원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진은 소 목축 초기 단계의 염소도 암벽화에 자주 등장했으며 소만큼이나 세심하게 묘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염소가 키우기 더 쉬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기에는 암벽화에서 사라집니다. 사진 소가 암벽화에는 소와 염소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염소는 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크기도 소에 비해 크게 작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염소가 소만큼이나 중요한 가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암벽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염소의 중요성 초기 목축 시대에는 염소가 소만큼이나 중요한 가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염소는 소보다 크기가 작고 건조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을 것입니다. 환경 변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염소가 키우기 더 쉬워졌고 그 결과 암벽화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는 환경 변화가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예술적 표현에도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소와 염소의 공존 소와 염소가 함께 그려진 것은 당시 사람들이 다양한 가축을 사육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식량 자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세부 묘사 염소는 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술적 표현에 섬세함을 더했음을 보여줍니다. 지사진은 철기 시대 초기의 전형적인 보초병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단순화된 인간 형상을 묘사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뿔이나 깃털 장식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몸통은 삼각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초병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은 외부의 침입을 감시하는 사람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철기시대에는 철제 무기와 도구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막대기 같은 것은 창이나 다른 무기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 인간의 형상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머리 장식, 머리에 있는 뿔이나 깃털 장식은 사회적 지위 또는 특별한 역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암벽화가 그려진 바위 쉼터 그늘을 보여줍니다. 암벽화는 주로 이러한 쉼터에서 발견되며 대부분은 주거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암벽화가 일상생활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암벽화는 바위 쉼터의 천장과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들은 다양한 동물과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와 예술 암벽화가 그려진 쉼터가 주거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술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삶, 신념, 그리고 주변 환경을 표현하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보호바위 쉼터는 비바람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공동체 쉼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며 이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예술적 영감 쉼터 주변의 자연 환경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 현상을 암벽화에 담았을 것입니다. 사진은 높이 약 1m의 소 암각화를 보여줍니다. 이 암각화는 특이한 무늬의 털가죽, 관찰자를 향하고 있는 머리, 그리고 독특한 조각, 기법 등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 양쪽 면을 문질러서 윤곽선을 흐리게 처리하는 이 기법은 작품의 광택을 더하며 엔네디 산맥 북동쪽의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암각화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귀 높이가 약 1m라는 것은 실제 소와 비슷한 크기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이한 무늬 소의 털가죽에 있는 무늬는 자연스러운 소의 무늬와는 다릅니다. 이는 예술적 표현에 일환거나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찰자를 향하는 머리 소의 머리가 관찰자를 향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구도입니다. 이는 소와 인간의 연결 혹은 소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조각 기법선의 양쪽 면을 문질러 윤곽선을 흐리게 처리하는 기법은 암각화에 독특한 질감과 광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사진은 차드 아제르 모라자 하이츠얼 모라자 주변의 제한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실물 크기의 소 암각화를 보여줍니다. 특이하게도 이 암각화는 큰 주의와 정성을 들여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암각화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암각화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 시간 부족, 시간적 제약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암각화를 제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기술 부족, 제작자의 기술 수준이 부족했거나 암각화 제작 경험이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재료의 제약, 적절한 도구나 재료가 부족하여 정교한 작업을 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 이 암각화는 단순히 예술적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영역 표시, 정보 전달 등을 위해 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완성작품 어떤 이유로 인해 암각화가 완성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암각화는 다른 암각화와 비교했을 때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기준이나 제작 방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모든 암각화가 동일한 수준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참고자료 엔네디 산괴 자연 및 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NED Massive World Heritage Site Nomination Dossier 제챗 2015 엔네디 산괴 자연 및 문화경관 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 ICOMOS 평가선언 1475 Evaluation of Cultural Properties 1475 ICOMOSI 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2016 40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40COM8B 15WHC 1640.COM8B UNESCO World Heritage 41차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41COM8B 92WHC 1741.COM8B
UNESCO World Heritage